새벽 6시 13분 행정실 모니터는 여전히 켜져 있었다. 김서윤은 야간 근무 종료 15분 전 출입증 회수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형광등은 오래전 교체 시기를 넘겼는지 미세하게 떨리며 책상 위 엑셀 시트를 불규칙하게 비췄다. 모니터 밝기를 최대로 올려도 새벽의 어둠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복도 저편에서 간헐적으로 들리는 냉장고 모터 소리만이 이 시간대의 유일한 생명 신호였다. 화면 속 숫자들은 정확했다. 출입증 47개가 아침 교대 시간 전 모두 회수되었고 각 번호 옆에는 반납 시각과 사용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서윤은 마우스 휠을 천천히 굴리며 항목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A-2001부터 A-2047까지. 날짜, 시간, 이름, 회수 여부. 모든 칸이 채워져 있었다. 그런데 39번 줄이 비어 있었다. 출입증 번호는 존재했다. A-2041. 하지만 회수 시간란은 공백이었고 사용자명은 로 처리되어 있었다. 서윤은 스크롤을 위아래로 움직였다. 38번과 40번 사이 한 줄만 텅 비어 있었다. 오타도 아니고 삭제 흔적도 없었다. 단지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상하네. 서윤은 중얼거리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창밖을 한번 보고 복도를 확인한 뒤 행정실 한쪽 벽면에 설치된 출입증 보관함으로 다가갔다. 철제 문을 열자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손끝을 스쳤다.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카드들이 번호 순으로 꽂혀 있었다. A-2035, A-2036, A-2037 서윤은 손가락으로 한 칸씩 짚어가며 세었다. A-2040, A-2042. 41번은 없었다. 회수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목록에는 회수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록되지 않은 채로 목록에 남아 있었다. 서윤은 보관함 문을 닫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다. 화면 속 39번 줄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규정상 즉시 보고 대상이었다. 출입증 분실 또는 미회수 시 당직 근무자는 상급자에게 30분 이내 구두 보고 후 서면 제출 의무가 있었다. 서윤은 시계를 보았다. 6시 17분. 보고를 올리려면 지금 전화를 걸어야 했다. 박정호 과장은 새벽에도 전화를 받는 사람이었다. 아니,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전화기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시설 본관 건물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3층 창문 몇 개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복도는 고요했고 비상등만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외부 조명 아래 주차장도 평온했다. 차량 3대가 제자리에 서 있었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릴 뿐이었다. 문제는 없어 보였다. 그냥 실수겠지. 서윤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야간 근무자가 회수는 했는데 기록을 빠뜨렸거나 시스템 동기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일 수도 있었다. 이런 일은 가끔 있었다. 행정 업무는 늘 완벽하지 않았다. 전산 담당자가 업데이트를 누락하거나 수기 기록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다. 보고서를 올리면 조사가 시작되고 관련자 전원이 소환되고 서윤 자신도 왜 즉시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었다.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모두가 며칠씩 서류 작업에 시달릴 것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윤은 3년 전 다른 보호시설에서 근무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출입 기록 하나가 누락된 채로 주간 보고가 올라갔고 서윤은 큰 문제 아니다라는 선배의 말을 믿었다. 그 선배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고 서윤은 입사 6개월 차 신입이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일주일 뒤 그 시설에서 아이 한 명이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새벽에 경찰에 인계되었다. 기록은 그 전부터 비어 있었다. 조사 결과 출입 기록은 수정되어 있었고 담당자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서유는 그날 이후 그 시설을 떠났다. 그녀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 엑셀 파일 닫기 버튼에 커서를 올렸다.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창이 떴다. 서유는 아니오를 눌렀다. 파일은 저장되지 않은 채 닫혔다. 화면은 바탕화면으로 돌아갔다. 시설 로고가 중앙에 떠 있었다. 대신 서유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개인 수첩이 클립과 볼펜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녀는 수첩을 꺼내 새 페이지를 펼치고 검은색 볼펜으로 또박또박 적었다. A-2041 회수 기록 없음 2025.12 17615 글씨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손끝은 차가웠다.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였다. 모니터 화면은 절전 모드로 전환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느리고 가까워지는 소리였다. 서유는 수첩을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문은 닫혀 있었다. 발소리는 멈춰 있었다. 서유는 숨을 참았다. 복도의 침묵이 귀를 눌렀다. 그녀는 다시 모니터를 켰다. 화면이 밝아지며 출입증 목록 아이콘이 보였다. 서유는 그것을 응시했다. 파일을 다시 열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6시 24분. 교대 시간까지 4분 남았다. 민수 씨, 어젯밤에 특이한 거 없었어요? 서유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다. 오전 10시 경비실 앞 복도에서 야간 경비 이민수와 마주쳤을 때였다. 민수는 교대를 마치고 나가는 길이었다. 회색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린 채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었다. 특이한 거요? 민수가 되물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시선이 서윤의 얼굴을 스쳤다가 복도 끝으로 향했다. 그는 언제나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빨리 시선을 돌렸다. 출입 기록 정리하다 보니까 한두 개 빠진 것 같아서요. 혹시 새벽에 출입증 회수할 때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아니요. 민수는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가방 끈을 고쳐맸다. 다 회수했고 특이사항 없었어요. 보고서에도 그렇게 적었고요. 그렇죠. 저도 봤어요. 서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다시 한번 그럼이라고 말하고는 복도를 걸어 나갔다. 그의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서유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경비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쪽 책상 위로 모니터 불빛이 새어나왔다. 오후 2시 서유는 전산실에 앉아 있었다. 관리자 권한으로 CCTV 로그에 접근하는 건 규정상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출입증 관리 담당자에게는 일부 열람 권한이 있었다. 서유는 그 경계를 조심스럽게 넘었다. 화면에는 어젯밤 야간 시간대 출입 기록이 나열되어 있었다. 2345A-2018 3층 복도 22A-2031 1층 현관 147A-2009 식당 210 228A-2036 2층 복도 서유는 스크롤을 멈췄다. 새벽 2시 10분부터 2시 28분까지 18분간 출입 기록이 비어 있었다. 카드 태그 기록도 없고 출입문 개폐 신호도 없었다. 마치 그 시간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2시 10분 이전과 2시 28분 이후의 기록은 정상이었다. 서유는 CCTV 영상 파일을 열었다. 1층 현관, 2층 복도, 3층 복도, 식당 입구. 4대의 카메라가 시설 주요 동선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타임라인을 21,000으로 맞추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 복도는 고요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바닥 타일이 차갑게 빛났다. 비상등이 깜빡이고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외부 조명이 희미하게 보였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 2분이 지나도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서유는 배속을 2배로 올렸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18분간 4대의 카메라 어디에도 사람이 찍히지 않았다. 영상은 멈추지도 끊기지도 않았다. 단지 비어있을 뿐이었다. 시스템 오류? 서유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영상 타임스탬프는 정상이었고 화질도 선명했다. 카메라는 작동하고 있었다. 단지 출입 기록만 사라진 것이었다. 마치 누군가 그 시간대의 로그를 지운 것처럼. 서유는 다른 날짜를 확인했다. 일주일 전, 한 달 전, 2달 전. 대부분의 날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11월 23일, 10월 17일, 9월 30일. 3차례에 걸쳐 비슷한 공백이 존재했다. 각각 15분에서 20분 사이. 모두 새벽 시간대였다.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파일 검색창을 열고 전출 기록을 입력했다. 지난 3개월간 시설에서 전출된 아동은 총 4명이었다. 서윤은 그중 1명의 이름을 클릭했다. 최지훈, 만 14세, 10월 19일 타 시설 전출. 전출 이틀 전인 10월 17일 CCTV 로그에 17분간의 공백이 있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서윤은 파일을 닫고 의자에 기댔다. 형광등 불빛이 모니터 화면에 반사되어 그녀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다. 복도 밖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일상적인 소리였다. 평온한 오후의 소음이었다. 하지만 서윤의 손끝은 차가웠다. 그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A-2041번으로 검색했다. 결과는 없었다. 출입증 발급 기록에도 회수 기록에도 사용 이력에도 A-2041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관함에는 그 번호가 비어 있었고 회수 목록에는 그 줄이 남아 있었다. 이게 대체. 서윤이 중얼거릴 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박정호 과장의 이름이 떠올랐다. 서윤은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다. 네, 과장님. 서윤 씨, 지금 어디야?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전산실입니다. 출입 기록 정리 중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전화기 너머로 박정호의 호흡 소리가 들렸다. 오늘 회수 목록 확인했지? 네. 특이사항 있었어? 서윤은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21,000에서 멈춰있는 타임라인, 비어있는 복도, 사라진 로그 기록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보고서는 그대로 올리면 돼. 전화가 끊겼다. 서윤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화면은 여전히 21,000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멈췄다. 대신 서윤은 USB를 꺼내 포트에 꽂았다. 로그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진행률 표시줄이 천천히 채워졌다. 45%, 67%, 89%. 복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고 화면만 응시했다. 100%. 복사 완료. 서윤은 USB를 빼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모니터를 껐다. 전산실 문을 열고 나갈 때 복도는 비어 있었다. 형광등만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 USB를 만지작거렸다. 이제 멈출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박정호는 서류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서윤이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후 4시에 햇빛이 블라인드 틈새로 비스듬히 들어와 그의 얼굴 절반을 밝게 비췄다. 나머지 절반은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젯밤 출입증 회수 관련해서 정리한 겁니다. 서윤이 말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다. 박정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팔뚝을 천천히 두드렸다. 규칙적이고 느리고 의도적인 리듬이었다. 마치 무언가를 세고 있는 것처럼. 읽어봤어? 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박정호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서윤의 얼굴을 스쳤다가 책상 위 서류로 내려왔다. 그는 여전히 팔짱을 풀지 않았다. A-2041 번호 관련 내용은 서윤의 숨이 멈췄다. 그녀는 박정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기록 누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수 자체는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인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의자를 돌려 정면으로 앉았다. 그의 손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만 사무실에 울렸다. 서윤은 숨을 고르며 기다렸다. 서윤 씨. 박정호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시설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지? 1년 7개월입니다. 그동안 큰 문제 없었지? 네.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 박정호는 서류를 책상 서랍에 넣었다. 잠그지는 않았지만 닫는 소리는 무거웠다. 이거는 행정실수야. 시스템 동기와 오류거나 야간 담당자가 기록을 빠뜨린 거지. 굳이 문제 삼을 필요 없어. 하지만 규정상. 규정은 해석의 문제야. 박정호가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이 좁아졌다. 출입증이 실제로 분실된 게 아니고 시설 내 보안 문제도 없었어. 회수 목록에 공란이 하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조사를 시작하면 관련자 전원이 조사받고 업무는 마비되고 외부 감사까지 들어올 수 있어. 그게 정말 필요한 일일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정호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다리를 꼬았다. 내가 이 일 15년 했어. 완벽한 기록이란 건 없어. 언제나 어딘가에 빈틈이 있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서윤 씨도 알잖아. 전에 다른 시설에서 일했을 때 비슷한 일 있었다며? 서윤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주먹을 쥐어 떨림을 숨겼다. 그때 배웠을 거야. 모든 걸 문제 삼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간다는 거. 박정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블라인드를 손가락으로 벌려 밖을 내다보았다. 주차장에 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다. 다음 주에 외부 감사 있어. 분기별 정기 점검이야. 아무 문제 없이 끝나면 좋겠어. 서윤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서윤은 박정호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긴장되어 있었다. 창밖을 보는 척하지만 유리에 비친 그의 눈은 서윤을 향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서윤이 말했다.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좋아. 그럼 이거는 여기서 정리하자. 보고서는 내가 처리할게. 서윤은 일어나 사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을 때 박정호가 다시 말했다. 참, 서윤 씨. 그녀가 돌아보았다. 박정호는 모니터를 켜며 말했다. 전산실 로그 확인했어. 오늘 오후에 CCTV 기록 열람했더라고. 업무상 필요한 거였어?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출입 기록 대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 다음부턴 미리 말해줘. 관리자 권한 사용은 기록에 남으니까. 알겠습니다. 서윤은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주머니 속 USB를 만졌다. 손끝에 플라스틱의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저녁 7시 서유는 휴게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뉴스 알림이 하나 떠 있었다. 아동복지시설 외부 감사 일정 조정 관련 공지. 서유는 기사를 클릭했다. 다음 주로 예정되었던 정기 감사가 간소화된 서면 점검으로 대체된다는 내용이었다. 현장 방문은 필요시에만 진행된다고 했다. 서유는 화면을 끄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복도 저편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일상적인 소리였다. 평범한 저녁 시간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서윤의 가슴은 무거웠다. 그녀는 3년 전 직장을 떠날 때를 떠올렸다. 그때도 이랬다. 모든 게 조용히 정리되었다. 문제는 없었던 것처럼 기록되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서유는 그저 다른 곳으로 옮겼을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 서유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작고 가벼운 플라스틱 조각. 그 안에 18분간의 공백이 들어있었다. 사라진 로그, 비어있는 시간, 존재하지 않는 출입증. 그녀는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열어 연락처를 검색했다. 이민수. 야간 경비. 서유는 번호를 누르지 않고 화면을 응시했다. 민수는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3개월 뒤면 계약 만료였다. 그에게 다시 묻는다면 그는 대답할까? 서유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를 입력했다. 내일 점심시간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기까지 30초가 걸렸다.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다. 서유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시설 외곽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불빛 아래 주차장은 텅 비어 보였다. 하지만 서유는 알고 있었다. 침묵 속에도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었다. 이민수는 30분 뒤에 답장을 보냈다. 내일 12시 30분 후문 쪽 카페에서요. 짧은 문장이었다. 서유는 메시지를 읽고 화면을 껐다. 휴게실 창밖으로 밤이 완전히 내려앉고 있었다. 외부 조명이 주차장을 밝혔지만 그 너머는 어두웠다. 서유는 USB가 든 주머니를 다시 한번 만졌다. 다음 날 오후 12시 40분 서유는 후문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은 4개뿐이었고 손님은 서윤과 민수뿐이었다. 창밖으로 시설 담벼락이 보였다. 회색 콘크리트 벽 너머로 3층 건물의 옥상 일부가 보였다. 민수는 아메리카노를 양손으로 감싸 쥔 채 컵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서윤이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손가락이 컵 표면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서윤은 자신의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민수 씨, 제가 좀 이상한 질문을 해도 될까요? 어떤 질문인데요? 민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어젯밤 새벽 정확히는 2시에서 2시 30분 사이에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민수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는 여전히 컵을 보고 있었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긴장되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특이사항 없었다고. 알아요. 근데 출입 로그를 확인했더니 그 시간대만 기록이 비어 있더라고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서윤과 마주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에 배경음악만 흐르고 있었다. 그게 시스템 문제 아닐까요? 영상은 정상이에요. 카메라도 작동했고요. 근데 출입 로그만 사라졌어요. 18분 동안.
민수는 다시 컵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턱이 움직였다. 무언가 말하려다 참는 것처럼 보였다. 서윤은 기다렸다. 민수 씨, 재계약 3개월 남았죠?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저도 알아요. 지금 뭔가 말하면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거. 근데 서윤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여기 로그 복사본 있어요. 저 혼자 갖고 있기엔 너무 무거워요. 민수는 USB를 응시했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컵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서윤 씨.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서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CCTV 원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나요? 저장된 영상 파일이 아니라 실시간 녹화 서버요. 민수는 눈을 감았다. 5초가 지났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요? 영상에는 아무것도 안 찍혔지만 혹시 음성 데이터는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민수가 눈을 떴다. 그는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늘 밤 가능해요? 밤 11시 47분 서윤은 경비실 뒤쪽 전산실에 서 있었다. 민수가 문을 열어주었다. 좁은 방 안에 서버렉이 벽면을 따라 놓여 있었다. LED 불빛이 깜빡이며 기계음이 낮게 울렸다. 민수는 한쪽 서버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다. 여기요. 원본 데이터는 72시간 보관돼요. 그 이후엔 압축되거나 삭제되고요.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다. 날짜별, 카메라별로 정리된 영상 파일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민수는 어제 날짜를 클릭하고 200만 300 폴더를 열었다. 여기 있습니다. 서윤은 화면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파일 크기가 이상했다. 다른 시간대 파일들은 2GB에서 3GB 사이였지만 210만 239간 파일은 850MB에 불과했다. 용량이 절반도 안 돼요. 영상 데이터가 손상된 것 같네요. 민수가 파일을 열었다. 화면은 검게 나왔다. 노이즈만 깜빡였다. 하지만 하단 타임스탬프는 정상적으로 흘러갔다. 21,018, 21,019, 21,020. 음성 트랙은요? 서윤이 물었다. 민수는 오디오 레이어를 활성화했다. 파형이 화면 하단에 나타났다. 작지만 분명한 진동이 기록되어 있었다. 민수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적만 흘렀다. 서윤은 볼륨을 최대로 올렸다. 그때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삑. 카드 인식음이었다. 출입증을 태그할 때 나는 전자음. 명확하고 짧은 신호음. 철컥. 문이 열리는 소리. 자동문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 빠르고 가벼운 발소리. 복도를 달리는 소리. 아이의 발소리였다.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민수는 숨을 멈춘 채 화면을 응시했다.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10초, 15초, 20초. 그리고 다시 침묵. 이게. 민수가 중얼거렸다. 서윤은 타임스탬프를 확인했다. 21,433. 출입 로그가 비어있는 시간대였다. 서윤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박정호의 이름이 떴다. 그녀는 전화를 무시했다. 민수가 서윤을 보았다. 복사하시겠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USB 포트에 새 저장 장치를 꽂았다. 파일 복사가 시작되었다. 진행률이 천천히 올라갔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메시지였다. 지금 어디야? 전산실 불 켜져 있던데. 서윤은 화면을 끄고 민수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거의 다 됐어요. 민수가 말했다. 진행률이 92%를 넘어섰다.
복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까워지는 소리였다. 97%, 98%. 발소리가 멈췄다. 문 앞에서 99%. 손잡이가 돌아갔다. 100%. 복사 완료. 민수는 USB를 빼내 서윤에게 건넸다. 서윤은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문이 열렸다. 박정호가 서 있었다. 그는 전산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서버 LED 불빛이 그의 얼굴을 파랗게 비췄다. 그의 시선이 서윤에게 닿았다. 야근 중이야? 네. 로그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민수를 보았다. 민수는 의자에 앉은 채 모니터를 응시했다. 화면엔 일반 파일 탐색기만 떠 있었다. 늦었네. 들어가서 쉬어. 박정호가 말했다. 서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전산실을 나왔다. 복도는 어두웠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주머니 속 USB가 손에 닿았다. 이제 증거가 있었다. 서윤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사흘이 걸렸다. USB 속 음성 파일, CCTV 로그 공백 기록, 전출 아동 명단과 시간대 대조표. 모든 것을 정리했다. A-2041 출입증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누군가 그 시간대에 출입했다는 건 명확했다. 서윤은 보고서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추가했다. 추가 조사 필요. 시스템 점검 및 관련자 면담 요청. 금요일 오전 10시 서윤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박정호가 아닌 지역 아동보호 담당 부서로 직접 발송했다. 규정상 허용된 절차였다.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서윤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후 2시 박정호가 서윤을 불렀다. 보고서 봤어. 그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서류는 앞에 없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서윤을 바라보았다. 담당 부서에서 연락 왔어. 다음 주에 실사 나온다더군. 알고 있습니다.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했어? 서윤은 박정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말씀드렸으면 막으셨을 것 같아서요. 박정호는 웃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의자를 뒤로 젖혔다. 너 이거 어떻게 될지 알아? 모릅니다. 조사 들어오면 전체 업무 마비돼. 관련자 전원 면담받고 CCTV 전수조사하고 출입 기록 5년치 다 뒤집어. 그동안 애들은, 프로그램은 다 중단이야.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다. 15년 일했다고 했지. 이런 일 처음 아니야. 전에도 있었어. 출입 기록 하나 누락돼서 감사 들어왔는데 결과는 뭐였는지 알아?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었어. 시스템 오류였고 담당자 실수였고 재발 방지 대책 세우고 끝났어. 근데 그 과정에서 직원 3명 그만뒀고 시설장 경질됐어. 아이들은 불안해했지. 어른들이 자꾸 와서 질문하고 기록 뒤지고 의심하니까. 박정호는 일어나 창가로 갔다. 블라인드를 올려 밖을 내다보았다. 난 그때 배웠어.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는 거. 중요한 건 큰 그림이라는 거. 아이들이 안전하고 시설이 돌아가면 그게 최선이라는 거. 근데 정말 안전한 건가요? 서윤이 물었다. 박정호가 돌아보았다. 18분 동안 누군가 기록 없이 움직였어요. 아이의 발소리가 들렸고요. 만약 그 아이가 위험한 상황이었다면, 만약 다시 일어난다면, 박정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다시 보았다. 주차장에 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다. 넌 옳은 일 했어.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리고 난 틀렸어. 인정해. 서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근데 이거 알아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너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을 거야. 절차 위반, 무단 접근, 보고 지연. 다 기록에 남아. 알고 있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책상으로 돌아왔다. 그래. 각오는 한 거네. 그럼 끝까지 가봐. 실사는 일주일간 진행되었다. 조사관 3명이 왔다. 출입 기록을 전수 조사했고 CCTV 원본 파일을 확보했고 관련 직원을 면담했다. 민수도 조사를 받았다. 서유는 3차례 소환되었다. 질문은 구체적이고 날카로웠다. 왜 즉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로그를 복사한 이유는? 상급자의 지시를 어긴 이유는? 서유는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답했다. 변명하지 않았다. 결과를 기다렸다. 2주 뒤 조사 결과가 나왔다. 출입 로그 누락은 시스템 버그와 관리 소홀이 결합된 결과였다. A-2041 출입증은 실제로 발급되지 않은 테스트 번호였고 새벽 시간대 출입은 당직 직원이 순찰 중 카드를 분실했다가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성에 녹음된 발소리는 복도 끝 환기구를 통해 전달된 외부 소음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중대한 보안 사고는 없었다. 하지만 관리 체계 미흡, 권고 사항 출입 시스템 전면 개선, 관리자 교육 강화, 정기 점검 주기 단축. 서유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보고 지연과 절차 위반. 하지만 해고는 아니었다. 박정호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민수는 재계약되었다. 한 달 뒤 서유는 다시 야간 근무를 섰다. 새벽 6시 출입증 회수 목록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멈췄다. 42번 줄이 비어 있었다. 출입증 번호는 있었다. A-2053. 하지만 회수 시간란은 공백이었다. 서유는 모니터를 응시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보관함을 열었다. A-2052, A-2054. 53번은 없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서유는 즉시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정호가 받았다. 과장님, 출입증 미회수 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올립니다. 알았어. 바로 확인할게. 전화가 끊겼다. 서유는 개인 수첩을 꺼내 기록했다. A-2053 회수 기록 없음 2026.01 20일 612. 그리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다. 이번엔 모든 절차를 따랐다. 즉시 정확하게 투명하게. 30분 뒤 민수가 경비실에서 연락을 보냈다. 53번 찾았어요. 야간 순찰 중 주머니에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서유는 미소를 지었다. 보고서에 마지막 줄을 추가했다. 출입증 회수 완료. 재발 방지 위해 회수 절차 재교육 제안. 그녀는 파일을 저장하고 창밖을 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시설 본관 건물에 아침 햇살이 닿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서유는 수첩을 닫고 서랍에 넣었다. 하지만 이번엔 깊숙이 숨기지 않았다. 책상 위 펜꽂이 옆에 세워두었다. 언제든 꺼낼 수 있게. 형광등이 깜빡였다. 서유는 불을 끄고 일어났다. 야간 근무가 끝났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다. 복도는 밝았다. 아이 하나가 세면장으로 가고 있었다. 서윤과 눈이 마주치자 아이가 손을 흔들었다. 서윤도 손을 흔들어 답했다.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빈틈은 생길 것이고 실수는 반복될 것이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서유는 알고 있었다. 중요한 건 빈틈을 외면하지 않는 것, 침묵하지 않는 것, 기록하는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 서유는 시설 정문을 나서며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다. 차가웠지만 맑았다.
그녀는 걸었다. 다음 근무를 향해. 클로드는 AI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